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지속모빌리티 연구실 한호범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 주제는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사람의 자세나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에 관해서 얘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Human Activity Recognition, HAR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HAR은 사람의 움직임 혹은 자세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헬스케어나 재활, 그리고 운동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세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서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다양한 신체 부위에 착용이 되어서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왜 웨어러블 센서를 많이 활용을 할까요? 웨어러블 센서는 램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아주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연구 주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AR을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는 주로 심박수를 측정을 하거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을 수 있고, 가속도나 각속도를 측정하는 물리적인 값을 측정하는 센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심박수를 재는 센서와 가속도를 재는 센서, 그리고 자기장을 읽을 수 있는 마그네토미터 센서를 활용한 연구를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HR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왼쪽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IMU 센서, 흔히 IMU 센서라고 불리는 소형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는 가속도 그리고 각속도 그리고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가 매우 크게 그리고 빠르게 변동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특징에 의해서 주로 사람의 활동을 측정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를 활용해서 사람의 자세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이 가속도 센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으로 현재 이 센서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하면 사람의 어떤 신체의 각도나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저는 우선 사람 자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측정하려고 해봤습니다. FHP란 흔히 거북목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흔히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거북목 현상을 실제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거나 그리고 의사분들의 진단을 받아야 현재 환자의 목 상태가 거북목 상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웨어러블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 거북목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센서는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MU에는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이 되어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마그네토미터, 지자기 센서는 지구의 극방향, 북극 방향으로 벡터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센서 다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활용해서 거북목 현상을 측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흔히 CVA라고 불리는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CVA 각도는 경추 7번 지점과 그리고 귀를 기준으로 있는 직선을 그었을 때 수평면에 대해서 그어진 직선의 각도가 바로 CVA 각도입니다. 이 CVA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거북목 현상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와 마그네토 센서만을 사용을 했을 때 각도를 측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가속도가 발생이 돼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잘 측정이 되지만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마그네토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읽어서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을 읽긴 하지만 만약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속 재질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 내에서는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토미터와 엑셀로미터만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센서를 센서 퓨전으로 융합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는 연구 자석을 마그네토미터 주변에 두어서 이 마그네토미터를 가리키는 벡터 방향을 또 읽어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는 CBA 각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추 7번 위치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귀 옆에도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연구 자석을 부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자기 센서는 항상 자석으로 향하는 자기장 방향을 읽어내게 되고 이 값과 가속도 값, 가속도 센서로부터 읽어드리는 값을 계산을 해서 CBA 각도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어떤 걸로 채택을 했냐면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읽어드린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CBA 각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각 센서에는 마커가 달려 있어서 이 마커를 카메라로 읽어서 마커의 위치가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를 좌표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좌표값으로 CBA 각도를 계산을 해서 정답값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센서로부터 나오는 출력값들은 입력값으로 학습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각도를 추정하는 리그레이션 그리고
각도의 위험도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은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마그네토미터만 사용을 했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속도 센서와 마그네토미터 둘 다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지만,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결과와 같이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자석과 마그네토미터 페어를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센서를 따로따로 사용했을 때보다 대부분 높은 값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CVA 각도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계산을 했는데 리그레이션 모드일 때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살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은 리그레이션 모델에 얼마나 학습이 잘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을 때 목의 각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테스트 시나리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된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북목 현상을 측정하기에 앞서서 만약 앞에서 예시로 들어드린 자세 중에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 장거리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거북목 현상이 있는지 판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운전할 때에는 평지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외부의 각도의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만든 CBA 추정 알고리즘이 얼마나 강건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자 자체가 기울어졌을 경우, 그리고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혔을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 그림은 마그네토미터만 사용을 한 리그레이션 모델이고 주황색 선은 마그넷 페어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토미터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외부 각도 변화가 있을 때 그 각도만큼 영향을 주어서 각도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일정하게 목의 각도가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뒤로 젖혔을 경우에 각도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파란색 그래프는 의자가 뒤로 젖혀질 때마다 각도 변화가 그대로 포함돼서 측정이 되는 반면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어느 일정한 각도를 기준으로 작은 각도 변화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람의 목의 각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목의 각도와 더불어서 만약 사람의 목이 좌우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왼쪽에서 보신 그림처럼 만약 사용자가
어떤 일정한 코스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목이랑 귀에 센서를 달아서 1번 거북목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좌회전을 할 때, 우회전을 할 때, 그리고 오른쪽,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볼 때, 그리고 가만히 직진 주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6가지 자세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을 했고, 이때 사용한 방식은 DNN 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세가 바뀌었을 때의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서 딥러닝을 한 결과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각 자세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의 각도를 측정하는 등 사람의 자세를 인식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HAR에서는 사람의 액티비티, 행동도 인식하는 연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자세와 행동을 둘 다 예측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센서는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귀볼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사용을 했고, 이 웨어러블 센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펄트레이트 값과 가속도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저는 이 두 센서 값을 사용을 했냐면 심박수를 측정한 값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신호를 측정한 데이터이고 가속도 센서 값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의미를 지닌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 퓨전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과 자세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식은 딥러닝 모델이고 두 가지 시나리오의 행동을 측정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DNN 그리고 CNN 그리고 LSTM 모델인데 각각 딥러닝 모델에 따라서 사용되는 피처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센서 출력값 같은 경우에는 헐트레이트와 가속도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각자 다른 오더를 갖고 있는 각자 다른 크기를 갖고 있는 센서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정교화 과정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계산을 했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윈도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윈도우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이는 시간 샘플링 타임마다 하나씩 촬영을 하는 듯이 이 이미지를 하나씩 찍게 되는데 이때 찍히는 윈도우 내의 데이터를 CNN 모델에서는 시그널 패턴으로 바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DN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통계값 그리고 얼마나 0을 지나가는지 제로 크러싱 값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세나 그리고 행동을 취했을 때 측정이 되는 모든 신호값들을 각 클래스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할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적인 움직임이 많은 스태틱한 상황에서의 데이터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조깅을 할 때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들로부터 앞에서 얘기 드린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라벨을 살펴보면 정적인 상황에서의 시나리오에서는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누워있는 자세, 그리고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각 자세가 바뀔 때 나타나는 동작, 서는 동작, 그리고 눕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주로 많이 발생되는 행동들은 러닝 동작, 그리고 워킹 동작,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는 동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값과 그리고 가속도 값, 그리고 센서 퓨전을 한 값, DNN, CNN, LSTM 총 9가지 케이스별로 얼마나 모델이 잘 학습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하트레이트랑 가속도 값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센서 퓨전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값은 시나리오 1의 결과값이며 시나리오 2에서도 센서를 따로따로 사용할 때보다 센서 퓨전을 할 때, 그리고 앞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통틀어서 LSTM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웨어러블 센서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자세 그리고 행동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